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90세 이상을 장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0세가 넘는 나이는 장수로 불리지만 꼭 100세가 넘지 않아도 장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단순히 몇 년을 살았느냐로 평가할 수 없으며 건강 상태와 생활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평균 기대 수명을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일이며 건강을 유지한다면 더욱 좋은 일입니다. 몇 살부터 장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장수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나이는 바로 100세일 것입니다. 물론 100세를 넘기면 장수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과거든 현재든 100세까지 사는 사람은 매우 드물며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의 평균 수명은 약 77세입니다.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만약 우리가 평균 수명까지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장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00세를 넘긴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병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래 산다고 해도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삶이 가족을 짐스럽게 만들 수 있고 본인도 차라리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장수보다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바탕으로 장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노인이 장수하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0%에 이릅니다. 이는 몸의 모든 작용과 조직 활동에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심장에 부담을 주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부종이나 안압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모두 과도한 물 섭취로 인한 이상 증상입니다. 결국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장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장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다소 넓은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운동은 생명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면역력과 저항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말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운동이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이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신체 상태와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이 얼마나 이로운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운동으로 몸에 부담을 주게 된다면 오히려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물이나 운동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5가지 장수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금연과 금주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93.2%의 100세 노인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자주 술을 마신다는 사람은 단지 5.2%에 불과했습니다. 담배와 술은 건강에 큰 해를 끼칩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도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단지 확률 문제일 뿐 담배와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균 10년 더 짧은 수명을 살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발암 물질로 분류되며
장기간 다량의 음주는 암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다면 금연과 금주가 필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장하는 저위험 음주 한도는 하루에 순수 알코올 20g을 넘지 말고 주 5일을 초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손상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월요일,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장수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세심한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경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종종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지만 병원 검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화요일, 꾸준한 운동은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규칙적으로 적당한 운동을 지속하면 심폐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운동하는 동안 신체의 모든 기관이 참여해 근육과 뼈가 효과적으로 단련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몸속의 해로운 물질을 땀을 통해 배출함으로써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수요일, 평생학습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아침에 낭독하거나 묵상을 통해 양기를 북돋을 수 있으며 저녁에는 조용히 묵상하며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은 인생을 이해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며 사회의 현 상황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활 리듬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배변과 식사 건강, 그리고 적절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현대인들은 식탁에 많은 생선과 고기를 올리며 식단의 구조가 불균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 이는 신체에 부담을 주고 비만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식단을 조절해 신체의 부담을 줄여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데 이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할 필수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엄청난 양의 곡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섭취하며 많은 양의 조미료도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고대 중국의 성현들은 음식을 통해 몸을 기르는 이론을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신체를 치유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식에 관한 비밀은 매우 방대하며 자신이 직접 연구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음식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장수하는 노인들은 음식을 통해 몸을 기르는 원칙을 따르며 이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천에 기반한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식이요법이란 무엇일까요? 한의학 이론에 따르면 식이요법은 음식의 특성을 활용하여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수명을 늘려주는 5가지 음식. 첫 번째, 옥수수는 매우 건강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비록 거친 곡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영양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에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리놀레산의 함량이 60% 이상입니다. 리놀레산은 옥수수 배아에 있는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여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혈액을 정화하고 혈관 막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작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따라서 옥수수를 자주 섭취하면 관상동맥 질환,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옥수수에는 또한 글루타티온이라는 장수인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물질은 글루타티온 산화효소와 함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기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등장한 주요 곡물 중 하나로 지금은 주로 밀과 쌀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기장은 매우 풍부한 영양소를 지닌 건강식품입니다. 기장은 종종 영양이 풍부한 죽을 끓이는 데 사용되며 종종 인삼탕보다 낫다는 평을 듣습니다. 기장은 정밀 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쌀보다 미량 원소와 비타민의 함유량이 더 높습니다. 기장에 포함된 비타민 B1은 쌀의 몇 배나 많으며 현대 연구에 따르면 기장에는 18종 이상의 영양 성분이 들어있고 17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중 8종은 인체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따라서 기장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신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장은 거친 곡물 중 하나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중노년층에게 기장죽을 끓여 먹는 것은 몸을 보양하는 데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민간에서도 기장죽이 인삼탕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무는 오래전부터 건강식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무는 작은 인삼이라고도 불리며 겨울에는 무, 여름에는 생강을 먹으면 1년 내내 건강하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무의 영양가와 효능은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체내에서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중노년층이 무를 자주 섭취하면 열을 식히고 체액 생성을 촉진하며 기력을 보충하고 혈액을 보강하며 근육과 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을 먹고 차를 마시면 배부르고 건강해진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는 무가 신체에 주는 이점과 효능이 허황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배추와 두부는 중노년층에게 매우 건강하고 담백한 음식입니다. 배추와 두부는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몸의 부담을 줄여주며 특히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민간에는 생선은 열을 올리고 고기는 가래를 생성하며 배추와 두부는 건강을 지킨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배추와 두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배추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일부 비타민을 제공해 장을 청소하고 혈액을 정화하며 변비를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두부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기력을 보충하고 혈청 농도를 낮추며 간을 보호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중노년층이 배추와 두부를 자주 섭취하면 혈관경화, 골다공증 등의 증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매우 좋은 식이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의학자 김정명은 명의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상 유명한 건강관리 전문가로 102세까지 살았습니다. 고대에 이렇게 장수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정도로 김정명은 건강관리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독특한 건강관리 방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수의 비결을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명은 식사 후 반드시 입을 헹구고 치아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항상 산책을 하고 손으로 복부를 자주 마사지하며 이로 인해 소화를 돕고 절대 식사 후 바로 눕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매일 무술을 연습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건강한 습관들이 그가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재위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건강관리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 섭취, 생수로 요리, 차 끓이기, 규칙적인 운동, 피트니스, 휴양, 온천욕, 마사지, 침술, 건강보조 도구 구매, 건강보조 식품 섭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다른 사람들은 젤라틴과 같은 방식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노동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노인의 체질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각각이 모두 옳습니다. 맛있게 먹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맛있는 음식을 먹기 어려워진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몸의 소화 능력이 예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에도 손상을 주기 쉽습니다. 또한 많은 중년 및 노년층이 실제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지나치게 많은 음식과 고기를 섭취하면 질병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다양한 식단을 유지해야 합니다. 통곡물, 채소, 과일, 달걀, 우유 등을 포함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기 위해 생선과 고기, 자극적인 음식, 소금이 많은 음식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지만 이는 오히려 부모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식사는 70%만 채우는 것이 가장 좋으며 특히 노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타액 분비량은 젊은이의 3분의 1, 이액 분비량은 젊은이의 5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 배가 부르고 답답해집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아침과 점심은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을 특히 푸짐하게 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저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면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져 혈관이 막힐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이 약해져 위염이나 뇌의 조기 노화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음식을 남기기 싫어 마지막 한 입까지 먹으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건강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식사 시 배가 차면 곧바로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하며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병을 얻게 되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의 뼈와 근육은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쉽게 골절이 일어나고 기력이 크게 상하며 몸에 있던 기초질환이 누워있는 동안 더욱 악화됩니다. 또한 신체 회복력이 떨어져 한 번의 추락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걷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최대한 평탄한 길에서만 활동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거나 가능한 한 집에 머물러 외출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 신발을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증시의 세 가지 조언은 매우 합리적이며 모든 노인과 자녀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 가지 식사 팁을 기억하면 노년의 건강과 장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중의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오곡으로 기르고 오축으로 돕고 오과로 보충하고 오체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부하고 신선한 식단만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자는 식단의 다양성을 특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좋은 식사는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10가지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패한 곡식, 상한 생선과 고기, 색이 변한 음식, 냄새가 고약한 음식, 조리가 잘못된 음식 등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이러한 식습관은 지금도 매우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생각해보면 공자가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73세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건강 관리에 대한 철저함 덕분이었습니다. 증 교수는 강연에서 우리는 음식의 신선함을 주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3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현지에서 자란 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식물을 자라게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 식물이 그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을 선호합니다. 이곳에서 멕시코에서 온 것이라거나 저곳에서 이탈리아에서 수입했다고 믿으며 먹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가짜이며 믿는 사람은 결국 실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서로 자원을 교환해야 하지만 이는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지역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만약 그 지역에서 매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매운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서 무엇이 자라는지는 모두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며 우리는 이를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고추가 많이 자라며 그 지역 사람들은 고추를 먹어야 해당 기후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사과와 같은 온난한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이 더 잘 자라며 그 지역 사람들은 이러한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어떤 작물이 수확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 생장 기간을 억지로 연장하거나 조기에 수확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우리 중국인의 관념에서 보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동이며 그 결과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수박은 여름에 먹는 과일인데 겨울에 수박을 먹다가 배탈이 나면 그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 현대 농업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식탁이 풍성해졌고 비제철 과일과 채소도 사계절 내내 식탁에 오를 수 있다. 어느 정도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겨울에 두리안, 수박, 딸기와 같은 여름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이런 과일은 대부분 찬 성질을 지니고 있다. 조금 맛보는 것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몸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적당히 먹어야 한다. 내 할아버지는 한의 사셨고 나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다녔다. 할아버지는 한 가지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말이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내가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든 적게 먹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이다. 나는 어렸을 때 이 말을 듣고 왜 적게 먹는 것이 좋은지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져 할아버지께 물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먹는 것이 만약 독이 있다면 적게 먹으면 독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중독되지 않고 무사할 것이다. 오늘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 우리는 어떤 것이 독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조금씩만 먹으면 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치명적이지 않아 결국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그러나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많이 먹으면 그 음식에 독이 있으면 결국 중독될 수 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무엇이든 적게 먹으면 문제가 없다. 공자는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증사강 교수 또한 과식을 하면 위와 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소화불량과 변비가 생기기 쉽다고 말씀하셨다. 한편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과하게 섞어 먹으면 음식끼리 상충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독소가 쌓여 해를 끼칠 수 있다. 건강을 위한 3가지 비법을 잘 이해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첫 번째는 올바른 건강 관리에 대한 개념을 갖추는 것이다.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 관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소변과 대변 중 하나라도 막히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 세 번째는 기혈순환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원인은 기혈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64개 중에는 건강을 주제로 다룬 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관리의 원리를 담은 괴이다. 이는 변하지 않는 건강관리의 이치를 뜻한다. 오늘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